네, 안녕하세요. 프라이버학원의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자, 오늘도 고득점을 하신 올해 평가사님 모시고, 올해 학교 평가사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요. 일단 우리 3년차 동시로 합격하신 치현지 평가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동차로 합격한 34기 감정평가사 최현지라고 합니다. 보니까 점수가 상당히 또 고득점이신데 전체 점수랑 음란물의 점수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전체 점수는 52.5점이고 1번은 35점, 2번은 9.5점, 3번은 0점, 4번은 8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회의할 때도 저번에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극단적이시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3번이 0점이라고 한 거 보면 3번은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안 풀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나 봐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문제를 처음에 보잖아요. 네네. 파본 검사할 때 그렇죠. 그때는 어렵다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안 풀 생각은 아니었어요. 제가 작년에 실무 꽈락이었다 보니까 올해는 무조건 다 풀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풀면서 포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3번. 글쎄요. 그렇죠. 2년차 때 또 꽈락이셨다고 하니까 또 3년차 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그래도 문제별로 좀 어떻게 풀었는지 우리 또 새로 공부하시는 분들 들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문제풀이 순서부터 해서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계획은 작은 문제부터 빨리 간단하게 치고 1번이랑 2번을 최대한 집중하자 이런 전략이었었는데 그래서 4, 3, 1, 2번 이렇게 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파본 검사할 때 정한 순서는 2번, 3번이 정말 너무 건드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4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정했었고요. 그 4번하고 1번까지 다 풀었을 때가 60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4번, 1번까지 네. 60분? 와. 그래서 그러면 2번이 좀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40분 남기고 50점이 남은 거네요. 네. 4번이 먼저 들어가셨는데 8점이에요. 이 만점이거든 거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실제 가서 어떻게 푸셨어요? 일단 파본 검사 하고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4번 문제가 법률을 썼어야 됐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약수를 써야 되니까. 그 약수를 먼저 빠르게 쓰고 그리고 잔여진호점을 제가 좀 평소에 잘 준비를 했어서 뭔가 마음이 편했던 것도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갑자기 저도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저도 문제를 많이 시켜드렸으니까. 그래서 일단 4번은 8점이시고 이거는 뭘 잘 썼니 못 썼니를 떠나서 이거는 거의 만점 점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오셨는데 35점이세요. 이것도 만점이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49, 36? 거의 90% 가까운 점수인데 사실 저는 지금 11년째 지금 강의하면서 1번 35점 받으신 분 처음 봬요. 제가 지금 수석 분들하고도 사실 이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이 점수는 사실 없었거든요. 90% 가까이 받으셨는데 어떻게 푸셨는지 좀 이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험 끝나고 복기를 안 해서 자세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일단 처음 1번을 자료까지 읽었을 때 저는 사실 쉽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뭔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다. 별다른 뭔가 함정이나 이런 문제가 이런 게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정말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평가사님 문제가 3방식도 엄청 어렵고 뭔가 정말 정확하고 세세하게 맞춰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으신데 그거를 평소에 풀다가 실제 올해 1번을 푸니까 정말 읽을 때부터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키는 대로 하니까 60분 안에 그게 4번, 1번 60분 안에 딱 끝나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기억나는 거 없이 그냥 다 풀렸다 이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시험장에서의 노하우라는 것보다는 사실 노하우는 지금 문제 풀 순서에 있는 것 같고 하나하나를 풀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정성 들여서 꼼꼼하게 푸는 연습이 평소에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이 점수 4번과 1번 점수는 숫자까지 거의 맞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 계산 실수도 거의 없다는 말씀을 말이 되는 거고 아주 궁금합니다. 4번과 1번을 푸시고 났으니까 이제 2번, 3번 마무리만 남았는데요. 네.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말씀 좀 드릴게요.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2번에 관련돼서 기억나는 게 파이널 특강 때 네네. 30초 룰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이게 그렇죠. 뭐냐면 고민을 30초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저는 이거를 제가 원래 고민이 많은 스타일이라 문제를 처음에 막 풀었을 때도 그래서 이거는 진짜 모든 문제를 다 풀려면 고민을 30초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걸 꼭 써먹어야지 했는데 사실 4번, 1번 풀 때는 별다른 고민을 할 게 없었는데 2번은 딱 사실 50점인데 40분이 남은 게 약간 저는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럴 수 있죠. 들어갈 맞아요. 때부터. 근데 평가 대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2번이. 그렇죠. 근데 그게 이거를 지금 다 풀라는 얘기인가라는 고민이 되게 됐었어요.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해서 다 풀다가 만약에 그게 아니어버리면 그렇죠. 시간을 날리는 거니까. 근데 30초 룰이 딱 그때 생각나면서 일단 하자. 일단 들어가자 했는데 정말 평가 대상이 그렇게 많은 게 맞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유, 사실은 이제 이게 실력이 높아질수록 고민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뭔가 경우의 수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작년에 약간 실패했던 경험들도 좀 오버랩 된다 보면 스터디 문제만 만나도 연습에도 불구하고 실전이 아닌데 너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긴장되다 보면 고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풀지도 못하고 완주도 못하고 그게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30초 고민하고 모르겠으면 그렇죠 적당히 처리하자. 안 나와요. 생각이 더 안 나거든요. 그걸 아주 잘 지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이 9.5점 받으셨고 9.5점 제가 볼 때는 이제 합격생 평균 점수에 비해서 그게 낮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받으셨고 그래서 2번을 풀다가 3번이 0점인데 3번 조금만 푸셨으면 수고하셨겠는데 그러니까 2번 풀다 그냥 끝난 거예요? 시간이요? 2번을 다 풀긴 풀었거든요. 다 풀었을 때 한 5분 정도 남았었어요. 그래서 3번을 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3번을 제대로 읽었는데 정말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손도 못 대겠다 싶어서 또 5분 남았으면 또 그렇죠. 더 떨리니까 그렇죠, 애초에 완주가 안 되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2번 마지막 문제가 약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죠. 차라리 더하자. 그리고 검토하고 이렇게 그냥 끝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잘하셨네요. 뭐 근데 4번과 1번 합쳐가지고 벌써 명가를 하셔가지고 두 개 합치면 43점이거든요. 올해 합격생 평균적인 이제 실무 커트라인 점수 45점이니까 벌써 4번, 1번으로 확보하고 2번, 3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잘 마무리하신 전략을 잘 구현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점수로 받아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들으신 분도 저런 식의 전략도 가능하구나라는 좋은 얘기 들으셨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푸신 건 잘 들었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이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신 쭉 역사가 있으실 거니까 뭐 공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맨 처음에 평가사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냥 정말 정직하게 9월부터 1차만 이렇게 했었고 1차 시험 끝날 때까지 오래 하셨네요. 1차만 다 했었고 그 1차가 끝나고 2차 공부를 시작을 했어서 저는 그해 2차 시험에서는 가긴 했는데 그냥 답안지도 안 쓰고 생동 나왔었거든요. 첫 때는 그렇겠네요. 2차 공부시 너무 짧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차를 인강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를 정말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자꾸 문제 푸는 것도 회피하고 실무는 좀 풀어야 되는데 자꾸 기본서만 보게 되고 막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무 꽈락이 되고 나서 2년차 시험을 이제 정식으로 정말 2년을 준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생동차 때 몇 개월 공부했고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쭉 유예로 열심히 공부 2차 들어가신 건데 그때 실무가 이제
네. 점수가 안 좋았다. 그 실무가 예. 너무 약하니까 이론 법규를 더 해서 그래서 또 명과락만 하고 이론 법규로 합격하자 예. 이런 전략이었는데 2년차 때 정말 꽈락이 나버리니까 좀 아. 충격을 받고 3년차 때는 정말 실무만 했다고 봐도 네. 될 정도로 예. 실무만 했었습니다. 학원도 옮기고. 예, 그렇군요. 그래서 3차 때 이제 저를 만나신 네. 거죠. 예. 그래서 보면 그러면 2년차 때 어떻게 보면 실무 과목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약간 트라우마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뭐 보니까 제 수업 뭐 다 들으셨네요. 네, 동차신데. 거의 다 들었어요. 예. 그러면 뭐 기본 강의부터 쭉 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어떤 과목 뭐 과목별로 해가지고 좀 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실제로 실강 스터디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2년차 네네. 때는. 네. 근데 이거는 강제로 나와서 한 주차를 풀어보니까 실제로 그냥 써보니까 그리고 강의를 되게 자세하게 다 세부 논점별로 다 해주시니까 생각보다 안 어렵구나라는 그 네. 겁이 좀 사라졌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바로 이거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개별 스터디도 바로 구하고 네네. 그렇게 실무는 그런 식으로 했었고 네네. 그래서 개별 스터디는 주 2회 나가서 한 네. 회차에 200점에서 300점 이렇게 풀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강의 같은 거는 원래 저는 기본 강의나 다른 걸 안 들으려고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기존에 들으신 게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다 안다고 생각을 했었고 예. 뭔가 네. 자만심에 네네. 근데 스터디를 하면서 강의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도 많고 정리를 잘 해주시니까 기분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강의가 총 실무 기출 강의, 네. 기본 강의 일반이랑 보상 다 들었고요. 네. 중급 문풀 강의, GS 1기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들었었고요. 네. 일단 기출 강의에서는 좋았던 점이 그 회차별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몇 번부터 풀어야 되는지 그렇죠. 그거를 매 회차별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저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시험에서 그게 정말 도움이 됐었고 네네. 또 보통은 기출문제 강의에서 세부논점까지 자세하게 풀어주시는 강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평가사님 기출 강의는 기출문제 변형도 안 하고 그렇죠. 기준 시점만 바꿔서 출제를 해주시니까 그렇죠. 뭔가 한 문제 한 문제 다 풀어주시는 게 기출문제 분석에 정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실무 기출 사실은 이제 지금 기출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묶어서 강의하게 되면 사실 이제 뭐 메테오도 묶어서 강의하게 되면 좀 주요 문제만 발췌해서 풀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진짜 뭐 실무 기출이라는 건 그 100점이 짜여져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100점을 온전하게 100점을 완주해 보는 게 그리고 이 100점을 완주하려면 이 회차 200점 완주하려면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구나. 사실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 자체를 참 잘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리고 네. 중급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네. 물건별, 목적별로 약간 큰 논점 위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렇죠. 중급에서는 또 빈출되는 논점만 출제를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직장인 수험생분들 같이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네. 그래도 자주 나오는 논점은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완전 최적의 강의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또 기본 강의는 사실 안 들으려고 했었는데 네.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니까 안 감사합니다. 듣기가 예.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보상은 정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다 들었고 네. 일반 네. 평가 같은 부분은 헷갈리는 부분만 발췌해서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상은 정말 애매하게 알고 있던 부분이 정말 정리가 정말 잘 됐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상은 또 확실하게 법적 근거나 그렇죠. 또 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지 논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런 걸 진짜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그거 다 듣고 오히려 보상이 1번보다 쉽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예. 그랬었으니까 뭔가 애매하다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야 됩니다. 기본 강의 들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저와 대화도 가능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보통 어떻게 보면 뭐 저를 처음 만나서 뭐 자연스럽게 뭐 합격을 그냥 쭉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평가사님처럼 이제 중간에 오셔가지고 제 강의 들을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평가사님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강의하시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범위도 다르고 강점도 다르다 보니까 특히 내가 어떤 과목 어떤 파트가 약하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한다 하더라도요. 꼭 제 강의가 아니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어떤 뭐 강의를 잘한다고 하시면 그거는 그 기본 강의를 꼭 그 부분만이라도 좀 발췌해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 부분 안 나오겠거니 아니면 뭐 다른 강의로 대체 강의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진정 실제로 알고 있는 거랑 그 문제를 그냥 풀어서 우연히 맞춘 거랑 사실 다른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기본 강의도 차근차근 들으시면서 동차 마음도 급하셨을 텐데 잘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스터디 얘기도 좀 더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GS 스터디는 저는 1기부터 들었었는데 1기부터 약간 난이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네네. 여지훈 평가사님 문제를 혼자 풀어낼 수 있으면 네. 실무 실력은 약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네. 약간 장점이었고요. 예. 그리고 또 문제 구성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게 뭐 비슷해서 헷갈리는 그런 논점들 있잖아요. 뭐 네네. 영업 보상이라든지 그렇죠. 잔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 주 차에 이렇게 출제를 해주시면 혼자 복귀하면서 그렇죠. 제가 뭘 몰랐었는지 뭘 헷갈리고 있었는지 비교가 되게 잘 됐었던 그런 그렇죠. 게 정말 좋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뭐 제 강의 들으면서 제 강의 장점을 다 깨고 계시니까 예. 어쨌든 정말 고생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참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저도 참 많이 뿌듯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공부를 참 잘 하셔가지고 좋은 얻으셨는데 뭐 요런 이제 공부하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의 시험 전략도 이렇게 있었겠지만 그래도 또 추가로 그래도 뭐 실무 공부할 때 혹은 간편 공부를 할 때 이런 건 좀 이제 뭔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마음가짐 좋겠다 하는 얘기 있으면 좀 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좀 많이 변했던 건 2년차 때는 사실 2년차에 합격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년차 때는 사실 떨어져도 또 하면 되지라는 생각, 뭔가 아니란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3년차 때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이제 4년차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이 뭔가 절실함이 더 생겼었던 것 같고 네. 그 실무 과목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도 진짜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실무는 제가 극복할 수 없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프라임에 다니고 평가사님 실무 강의 듣고 하면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이 정리만 잘하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과목이다. 그리고 제가 또 문제풀이를 회피를 했었는데 이런 회피하는 성향을 많이 고치고 문제풀이를 엄청 많이 풀었거든요. 정말. 네네. 다른 학원 강사분들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정말 다 풀었었는데 그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여지훈 평가사님 예시 답안을 항상 풀 때마다 전부 다 베껴 썼었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 그랬던 이유는 평가사님 답안지 구성이 되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체득을 해야겠다. 이걸 써가지고 체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다면 읽기만 했을 때보다 쓰면서 공부를 하니까 뭔가 놓칠 수 있었던 부분은 이거 내가 읽을 때는 몰랐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같아요. 저도 학생분들한테 좀 추천해서 말씀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풀이든 아니면 이제 스터디로 오셔가지고 제가 답안지를 이제 16페이지로 쫙 맞춰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사실 그게 정말 그 문제에 맞는 실전적인 답안을 제가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쓰고 이렇게 여러 번 탈고를 해가면서 정말 이게 가장 전략적이고 가장 수험 적합적인 답안이다. 그러니까 뭐 공시지각준법을 해서 100만 원짜리 100만 맞춘 그것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목차라던가 언급하는 그 내용들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순서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말씀 많이 드려요. 아니 같이 앉아있는 수험생 최고 답안을 보고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제 답안을 보고 제 답안을 똑같이 쓰면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쉽진 않으신가 봐요. 근데 그 노하우 중에 한 개로 그냥 이제 복귀할 때
한번 베껴 써보는 그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뭐 꼭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예, 그 전략도 좋으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멘탈 관리도 어떻게 뭐 하신 게 따로 있으실까요? 멘탈 관리 저는 2년차 때는 정말 거의 안 움직이고 앉아서 네, 공부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3년차 때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매일 사이클을 2시간씩 탔었어요. 근데 그게 예, 운동이 하기는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기분이 정말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정말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끝나고 나서의 성취감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수험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은 뭔가 자기 효능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을 다 끝냈다, 오늘도 해냈다 이런 작은 성취감이 아,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이클 2시간도 얘기하셨고 작은 성취,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이제 승리하는 거 이제 해서 사실 저는 이제 그 뭐 스터디 등수로 한 주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는 4년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그 저 거의 1등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이런 말씀 좀 죄송하긴 한데 예, 그걸로 이제 뭐랄까 작은 성취라고 하죠. 내가 이 학원에서 이 정도 등수가 나오니까 나는 올해 꼭 될 사람이야. 뭐 이런 이제 줄 받았는데 뭐 그런 부분도 괜찮고 근데 이건 좀 좋진 않거든요. 등수에 너무 연연하게 되면 그 내 답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등수를 얻고자 하는 답안지를 쓸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뭐 많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긍정적으로 운동하시면서 작은 성취하시는 것도 참 좋은 합격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생사기 최현지 평가사님 모시고 심지어 한주 동차신데 해가지고 구중 합격을 하셨어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혹시라도 또 뭐 그 고득점 비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학원청 연락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또 따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했고 다음에 또 좋은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